아침에 제가 설교했는데 혹시 안 계셨으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1.5세라서 한국말 혹시 못하면은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신 분들은 이 발제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미국에 제가 12살, 저를 잠깐 설명, 미국에 12살 때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 산지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가서 대학교 나오고 거의 다시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주립대학 다시 가서 교회를 대학생 교회를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1990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제 시작하다 영어권이죠. 다 영어권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25년 됐습니다. 거기 캠퍼스 일리노이 주립대학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샴페인 얼베나에 있으면서 25년 되고 지금은 이제 다민족 교회가 됐습니다. 전 교인 한 1,300명 모이고 있고 30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아웃리치 여러 가지 아웃리치를 하고 있고 뭐 자기네들이 막 해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일본 친구들한테 하고 타이와니스는 타이와니스한테 하고 뭐 인도 미니스트리 인디안들한테 하고 차이니스는 뭐 차이나 모슬람 미니스트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그룹만 만들 수 있으면 뭐 사우디아라비안 그룹이 있고 터키 그룹이 있고 뭐 지들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리치아웃 하면서 영어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차세대 미주 선교 자원 개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자우지간 이 아웃라인을 이렇게 좀 하면서 2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국에 있는 2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2세, 서쪽으로 웨스턴에 있는 2세랑 이스턴 컨트리, 동양에 있는 2세랑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스타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우지간 저는 케이스 스타디니까 이 2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마 비슷한 점은 많이 있을지도 압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두 종류의 2세를 어떻게 리크루트하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아마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이런 2세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거,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자라는 2세들은 아마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웃라인이 168페이지에 나와서 저는 쭉 따라갈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세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장기를 제가 아이가 5명입니다. 5마리.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름도 잘 기억하면서 1, 2, 3, 4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각마다 밟고 그러는데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장기를 두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체스죠. 장기를 두기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다른 건 몰라도 공격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공격은 저도 정신이 없어요. 하다가 한 5, 6 하면은 이제 공격이 다 떨어지면 제가 한두 수에 이겨버립니다. 수비를 생각 안 하니까. 또 제가 이제 한 3, 40년부터 선교사님들을 뵀으니까 어떤 선교사님들 얘기할 때 선교지를 갈 때 미국에서 선교지를 갈 때 관을 들고 가셨대요. 배 타고 관을 들고 가셨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또 죽을 각오도 있고 뭐 이게 다 합쳐서 관을 타고 배 타고 가셨다. 근데 지금은 관 두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비행기가 있으니까. 죽을만 하면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변하는 세계, 배 타고 가던 선교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옛날에 그런 선교사님들 젊은 친구들 보면 답답하시죠. 패고 싶으시죠 막.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21세기의 선교는 관의 마음을 가지고 장기의 비전을 가지고 내 것만 이렇게 보지 말고 큰 그림의 장기의 비전을 가지고 또 비행기의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선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김치신앙 그런 게 있잖아요. 김치신앙 다 바치고 그런 김치신앙과
또 큰 그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으로 볼 수 있는 내 것만, 내 공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의 그림을 같이 보면서 또 비행기의 전략, 변화하고 있는 비행기의 전략,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장기의 비전, 관의 마음, 비행기의 전략을 가진 것이 21세기의 선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세대, 첫 번째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변화하는 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제가 7가지로 나눴는데, 변화하는 세대, 미국에서는 또 웨스턴 커처에서는 또 모든 커처, 인터넷 커처는 웨스턴 커처의 인플루언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X와 제너레이션 Y를 제가 좀 컴페어 해봤습니다. 사회 이런 소시올로지 분들한테도 말씀을 나누고, 제너레이션 X는 60년에서 80년 사이에 난 분들이 제너레이션 X입니다. 60년에서 80년. 80년에서 2000년까지 난 친구들이 제너레이션 Y입니다. 그 term을 유지하는 게 millennials 그렇게 씁니다. 한국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millennials. 그러니까 1000년, 2000년이 끝날 때 태어난 아이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Generation X, Generation Y. 그러니까 제가 이제 Generation X는 이제 제가 50이 됐는데 Generation X에 관련이 됐고 위에 있는데, Generation Y는 완전히 지금 20대, 30대 아이들, 한국이나 미국도 다 Generation Y고 밀레니얼스라고 봅니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할 것들이 많은데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왜냐하면 Generation X들이 컴퍼니들을 다 런하고 있는데, 회사에 나가서 Generation Y가 그러니까 culture conflict가 있어서 미국에서 corporate company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선교지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주고 싶은 마음. 이게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4대 차이, 5대 차이까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세대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를 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X는 진로 소주, 요새는 참이슬 소주.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이 틀린 제너레이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제너레이션과 초등학교 제너레이션. 진로와 참이슬 아닌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좋습니다. 그런 제너레이션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가지로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너레이션 X에 많이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지금 젊은 세대가 오는 이 선교사들이 다 제너레이션 X와 Y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다른 점이 deep versus narrow. 제너레이션 X는 깊고 좀 더 깊고, 제너레이션 Y, 밀레니얼스는 좀 더 넓습니다. 왜? 이 뭐든지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얻는가에 대해서 그게 틀려질 때에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정에서 모든 걸 배우다가 이제 프린팅 프레스, 구텐버그 프린팅 프레스가 나오면서 책이 퍼져지면서 인라이트먼트라는 이런 필로소피컬 체인지가 일어나죠, 세계에서. 그러다가 책에서 이제는 인터넷이 나오면서 포스트 마던 밀레니얼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PhD를 하면 이 도서관 가서 책 10권 해서 PhD를 쓰는데, 요즘은 책 10,000권을 공부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옛날에는 좀 딥했죠. narrow하지만 10권, narrow하지만 딥했는데, 요즘은 wide하니까 자꾸 가다 보니까 딥해지지가 않습니다. shallow but wide. 요즘은 옛날에는 deep but narrow, 깊지만 얇고, 옛날에는 지금은 넓지만 얕다고 그러나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네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네들은 왜 그러니가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 자랐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TV 채널을 보면은 3개가 있었습니다. 뭐 KBS, 뭐 하나는 뉴스니까 이건 MBC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 보는 거예요. 만화가 어디 있나 보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채널 3개였는데 요즘은 채널이 3,000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2시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다가 요거 볼만한데 더 좋은 거 볼 게 있어. 생각이 되죠. 그러면 돌립니다. 왜? 더 좋은 게 있을까 봐. 그래서 2시간 있으면 계속 돌리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 제너레이션. 왜냐하면 초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요게 더 좋은 게 있다기 때문에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채널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왜 결혼을 늦게 하냐면은 그렇습니다. 얘가 괜찮은데 조금 보다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보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들이 결혼을 늦게 합니다. 왜냐하면 초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초이스를 제대로 탁 해서, 그러니까 옛날 뭐죠? 주보가 아니라 뭐죠? 메뉴. 주보. 메뉴를 식당에 주고 메뉴를 봐도 뭐를 드시겠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를 드시냐 그러면은 먹을 거 있는데 계란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가 이은형 선생님 이제 아프리카 같이 가면은 그냥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 가서는 뭐 원하냐? 계란 원합니다. 계란을 어떻게 원하냐? 그러면 계란 얘기해야 되죠. 빵 얘기해야 되죠. 무슨 빵 원하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이스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자꾸 돌리다 끝나는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Y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에요. 장점입니다. 그러나 Y가 시간이 요만큼인데 Y가 하니까 쉘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밋먼을 못해요. 왜냐하면 추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사는데 한 5년 이상 사는 나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그러는데 요즘 아직 5년 이상 산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30년 있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 생각, 물론 그 30년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겁이 나는 거죠. 3년을 살아본 곳이 없는 아이들이 30년 살아라, 가서 죽어라, 관을 가지고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관을 가지는 자세는 해야 되지만 비행기 타고 언제나 올 수 있다. 그렇게 꼬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deep, narrow. 두 번째로는 제너레이션 X는 exclusivity generation이었습니다. 좀 배타적인 제너레이션이었고 이 제너레이션 Y는 inclusive generation입니다. 좀 포괄적인, 포함을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는 저렇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됐어. 그건 잘 됐어. 이런 컨셉트가 많았죠. 잘못된 거 그러면 딱 그는 그런 제너레이션인데 요즘은 다 괜찮은 제너레이션입니다. 또 포괄합니다.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차별대우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가서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 가서 차별대우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너는 뭐 레이셔 슬러를 얘기하면서 너는 이렇다. 욕을 많이 먹고 틀리니까 이런 배타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한테 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너 인종차별이니? 인종차별 컨셉트를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옛날에는 멋있는 게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다 갈라는 게 멋있는데 요즘은 멋있는 게 난 이렇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쿨한 게 포괄한 게 쿨한 겁니다. 품어주는 게 쿨한 거예요. 그런 제너레이션의 디퍼런스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봐서도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요즘은 성삼위일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또 7년을 제가 강연했는데 또 로마서 7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로마서 1장에. 근데 복음이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처음에 나올 때 하나님의 복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런 관계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품어주면 훨씬 더 품어주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린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넓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션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성삼일체 관계를 잘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가족이다 이런 것을 할 때 훨씬 더 어트랙티브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퍼런스를 좀 알고
제너레이션의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 코스타를 2005년부터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막 그 전에는 다민족만 영어로 하다가 가서 놀란 게 남자의 그 상이 인기 좋은 남자 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남자다운 사람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깡통을 막 씹어먹고 그런 조폭 그 이기는 그런 사람이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그랬어요. 뭐 이런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막 밥맛 떨어지고 막 패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을 꽃보다 예쁜 남자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젠틀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아직도 저 같은 사람이 좋은데. 네. 세 번째로 또 가면 law-driven, generational law-driven versus 이 generation과는 relationship-driven. 그러니까 법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돼요. 우리 제너레이션은. 법이란 말이 뭐 그냥 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는 존경해야 된다. 교회는 가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데 요즘은 그게 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되면 갑니다. 아이들이 관계가 돼요. 그런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잘못됐다 아니라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쪽을 써서 성경과 복음의 그쪽을 써서 우리가 어트랙티브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옛날에는 십계명이 이렇다. 줄성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첫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하고 나중에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썸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를 더 인포스하면서 법을 가르치면 훨씬 더 맥혀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어주는 그런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요즘은 다 품어주는데 품어주지 않는 사람만 안 품어요. 누가 배탈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호모섹슈얼리티를 다 품어주는데 호모섹슈얼을 싫어하는 사람만 배탈합니다. 아주 재밌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잘못된 세상이죠. 그렇지만 다 품어주는 게 어트랙티브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설교를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그런 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TV쇼를 해도 프로페셔널리 잘해야지 좋았습니다. 옛날 제너레이션은. 근데 요즘은 그렇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너레이션은. 프로페셔널한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한 걸 좋아합니다. 실질적이고 정말 솔직하고 좀 잘못돼도 리얼리티 TV쇼가 있잖아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 처음에 보면서 저는 저런 거 얼마나 재밌고 왜 저런 걸 좋아하나 보니까 이해를 하게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게 됩니다. 하도 위선적인 것만 봤으니까 프로페셔널하고 잘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나 그대로 살면서 솔직한 면을 보여줄 때 이 제너레이션은 그걸 좋아하면서 물론 설교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잘못해도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리도 좋아하면 진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퍼런스를 아시면서 제너레이션을 상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what versus so what. 옛날에는 그러니까 뭔데, what 물어보는데 요즘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설명해주고 이해가 되면 끝났는데 요즘은 설명해주고 이해한 다음에 so what.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랑 상관이 있는데 관련이 돼야 됩니다. 쭉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설명하면 되는데 요즘은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설교할 때 저희 목회자들한테 저희는 설교를 가르칠 때 스토리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제너레이션을 잘못 이해하면 예화만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합니다.
스토리 제너레이션 말은 예화를 많이 하는 게 스토리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스토리 같이 연결되는 것이 이 제너레이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것보다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에 4가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가지. 첫 번째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 God's redemptive history. 성경의 구속의 그 스토리를 창세기부터 레벨레이션까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얘기하는 스토리, 저자의 스토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스토리가 설교하는 사람의 내 스토리가 돼야 되죠. 예화를 주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든지 막 익사이트되면 저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느껴지죠. 그리고 설교를 내용을 통해서 이게 듣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될 때, 요 4 스토리가 한꺼번에 뭉쳐질 때 듣는 attractive한 그런 제너레이션이 attract 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preach then live versus live then preach. 이건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설교하고 사는 제너레이션입니다.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요즘은 먼저 사는 걸 봐야 됩니다. 살고 전해야지 듣는 제너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션 X에 대해서 너무 우선적인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먼저 살고 그걸 볼 때 잘 못해도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개독교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 전하는데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새 사회정의 이런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이 사실 그쪽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복음이 빠지면 안 되지만, 복음이 빠지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걸 원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랑을 보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먹이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에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번째로 commitment versus compassion. 옛날에는 헌신, commitment, 결단, 이렇게 예수를 믿고 결심해라 하면 듣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compassion,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compassion을 할 때 훨씬 더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할 때 마음이 움직일 때 이들이 커밋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교회론으로 연결이 되는데, 옛날에는 bring them to church였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니까 bring them to church. 요즘은 go out, 교회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돼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emphasi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몇 명 있으세요? 그러면 제일 곤란해요, 저는 대답하기가. 교회 몇 명 있어요? 왜냐하면 데리고 오는 프린시플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주일날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보면은 그 앉아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나가서 주중에 이 사역하고 우리 멤버로 하는, 어쩔 때는 주일날 안 올 수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이 30%가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하루 주일날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그러는데 주일날 앉아 있진 않거든요. 이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몇 명일까? 벌써 아웃데이트한 메터다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몇 명인가 셀 때에 우리 불러와서 예수를 믿게 하자는 프린시플 안에 있기 때문에 벌써 교인들을 재는 숫자가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 관계를 가지면서 일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홈레스에 가서 숲을 먹이면서 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나가서 이 방에서 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든지 이런 컨셉트로 젊은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계속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해야 되지만 변질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하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CK, MK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culturally confused 했는데 TCK들은 훨씬 더 많은 컬처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좀 계속 하겠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회 모델. 그러니까 미국에서 몇 가지 디에스포라 교회 이제 히스토리가 좀 깊어지니까 몇 가지 교회 모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좀 중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First Generation Immigrant Church. 그러니까 1세 교회들이죠. 이건 이민자들이 가서 세우는 교회들. 사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만날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는 나가서 대우를 못 받죠. 백인 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야 된다. 이게 동남아시아랑 틀린 이 컨셉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데 가서는 대우를 받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는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잘 모이게 됐습니다. 모이면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됐습니다. 미국 그럴 때는. 그래서 1세 이미그런트 처치가 있고 두 번째로는 two churches under one roof. 한 지붕 안에 두 교회를 얘기하는데 1세 교회 밑에 2세들 중고등부든지 또 영어 교회든지 이런 교회가 two churches under one roof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English speaking churches reaching out to predominantly Korean church. 뭐냐면은 영어로 하는 저희가 이제 2세 교회가 밑에 있다가 크든지 또 싸우든지 그러면서 교회 처치 플랜팅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같이 싸우면서 이렇게 그럼 니네 나가 우리 오케이 we'll go out. 그러니까 부모님 싸우는 것처럼 해서 나갔는데 어쩔 때는 너무 2세 교회가 커지니까 서로 뮤추얼리 어드밴티지가 되는 게 없으니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이 돼서 이 친구들이 이제부터는 이 영어 교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nglish speaking churches reaching out to predominantly Korean American church. 그러니까 2세들이 나가서 자기의 코리안 아메리칸들만 전도합니다. 영어로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 교회들이 있고 네 번째는 영어로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든지 팬에이시안이라고 그러죠. 여러 에이시안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English speaking churches reaching out to Pan-Asian American.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는 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 주로 한국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영어를 시작하면은 코리안 아메리칸 오는 게 아니라 차이니스들이 교회들이 약하니까 옵니다. 그러면 또 베트남에 친구들 오고 인도 애들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세컨 제너레이션이 와서 코리안 아메리칸을 통해서 사실 팬에이시안 교회가 선교적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이게 파퓰러한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멀티-에트닉 처치. 또 이런 잉글리시 스피킹 친구들이 나가서 다민족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민족 아시안 교회, 또 다민족 백인들이 올 수도 있고 흑인들 올 수도 있고 히스패닉이 올 수도 있는데 백인, 흑인, 히스패닉이 섞이는 거는 그렇게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200년 지났는데도 사실 백인과 흑인이 갈라져 있는 게 많이 섞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국의 교회랑 똑같이 많이 다민족에 대한다 생각하는데 지상의 지역 교회들이 그렇게 불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큰 교회, 천국의 교회가 다민족으로 되는 거지. 이 억지로 막 멀티 에트닉, 멀티 컬러 하는 거는 이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들이 나가서 멀티 에트닉 처치를 할 때도 있고 여섯 번째로는 Many Joining Anglo Mega Church, 큰 백인 교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한 몇백 명이 어떤 교회는 뭐 몇천 명이 에이시안 코리안들이 이 팀 켈러, 뉴욕에 있는 팀 켈러, 미국에 있는 제일 큰 에이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사실은 미국 교회입니다. 팀 켈러라는 뉴욕에 있는 그 교회인데 거기에 한 3,000명 정도 코리안이 있대요. 에이시안까지 하면 3, 4천 더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밑에 가서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스몰 그룹에 조인하거나 이렇게 교회 인테그레이션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 에트닉 처리는 하는 쪽이고 또 앵글로 메가 처치, 큰 교회, 백인 교회에 들어가서 조인하는 것도 있고 일곱 번째는 캠퍼스 미니스트리, 또 캠퍼스 처치. 저희 교회는 아마 이 Pan Asian American and Multi Ethnic Ministry 한다 DEG 다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캠퍼스 미니스트리고 캠퍼스 처치고 또
팬 에이션, 여러 에이션이 있으면서도 백인, 흑인들 뭐 다 있으니까 좀 그런 비슷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변화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 이제 갑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빨리 해야 되니까 1분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3분, 5분, 예,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7가지 저희 교회에서 변화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제가 사실 1.5세인데 여러 2세도 있고 3세도 있는 그런 이 이미그런트이 가서 낳은 2세, 3세들이 교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그 나라 가서 리버스 미션이라고 하죠. 역 미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그 닥터 마원석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센테니얼 시리즈에서 그 뭐죠 모델 그 교회로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 센테니얼 시리즈가 나오는 거기서 저희 한 모델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또 2세들이 3세들이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나. 이건 웨스턴 커치에 있는 미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캐나다, 호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회다. 첫 번째로 미국으로 오고 있는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지금 막 옛날에는 소련, 미국, 콜드워 같이 되는데 지금은 테러리스트 워 같이 막 민족들이 섞이고 있습니다. 영적 테러리스트 워이죠. 막 섞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일하는 친구들이 가고 거기서도 막 오고 인터넷 스튜던트들이 무지무지하게 오고 저희 유니버시티 일리노이는 4만 명 학생 중에 10,000명 4분의 1입니다.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입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국으로 모든 메이저 유니버시티, 메이저 시티로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고 있는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여러 학생들. 그래서 모슬림한테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도 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괜찮습니다. 이런 기회.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그 숫자가 적어지는 것처럼 미국으로 오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무먼이 이게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런던이나 토론토나 큰 메이저 유니버시티에 있는 데는 무지무지하게 지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무브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스트래티직하게 전도를 해야 되나. 죽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미국인들에게 역선교할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 to reach out to any American. We're able to minister to American. 그러니까 저희 교회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뭐 몇 %지만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리버스 미션을 할 수 있는 역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이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 생각해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2세들을 키워서 1세 교회들, 여러 1세 교회들 있죠. 한인 교회들, 중국 교회들, 인도 교회들 약합니다. 2세들을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키워서 사실 돌아가면은 그 교회에서 2세들을 계속 키울 수 있어서 그 2세들이 자라서 미국에서 선교할 수 있고 또 자기네 민족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역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출신 아이들이 자기네 민족 교회 가서 돕고 2세들을 키우고 또 미국에 있는 무브먼트나 이런 수양회나 이런 무브먼트, 컨퍼런스 무브먼트 일으키고 민족끼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이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제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감사해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중국교회 목사님들 감사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이 가서 도우고 있대요. 자기들이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리더를 했는데 주일날 썬데이 스쿨이나 그런데 영어로 하는 티처들이 없기 때문에 가서 돕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 아니라 뭐 미국 전역에 지금 세계 여러 군데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가서 가던 데마다 제가 사진 찍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올려놓는데 여기 졸업생들이 가서 거기 교회에서 돕고 있구나. 그렇다고 자기네 교회 나라에 가서 미션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민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 네 번째로 이민자들의 2세와 3세에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 미국에서는 지금 2세뿐만 아니라 3세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 캠퍼스 미니스트리로. 이 친구들을 잘 키우면 완전히 미국에서 또 세계 어느 곳에서 영어로 하고 잡을 잡을 수 있고 자기 민족 나라로 돌아갈 수 있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코리아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민족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 to raise the next generation leader to plant Pan-Asian and multi-ethnic churches.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캠퍼스 뮤직 10%가 선교사나 목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캠퍼스에 나가 있는 친구들 많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친구들 많이 있고 또 다민족 교회 세우는 많이 있고 또 선교지도 여기저기 가면서 선교지로 여기 계신 선교사들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온 선교사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차세대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교회. 여섯 번째로 차세대 선교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요번에 만난 분들이 이 코리안이 이집트에 있는데 거기 계신 선교사 만났죠. 또 코리안이 차이니스랑 결혼해서 조던에 가 있는데 거기 선교사를 만났죠. 또 백인이랑 결혼해서 백인이 버마, 미얀마로 가서 하는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쭉 생각하면서 차세대 선교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 일곱 번째로 선교 지형적인 성도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선교에 미치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1분 테스트해 볼 만한 전략. 첫 번째로 기존 모델을 발견하고 그들로부터 배운다. 지금은 솔루션, 앤서를 낼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리서치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모델이지만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 남아메리카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2세 교회, 또 2세들이 어떻게 하나? 이거는 스터디를 해가지고 기존 모델을 발견하고 모델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21세기 미션은 이렇게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거죠. 그래서 모델을 제시해주는 그런 스테이지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 세계에 퍼져 있는 2세들이 지금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어떤 장단점인가, 어떤 힘든 일들인가, 어떤 교회가 되고 있는가, 어떤 교회를 어떤 리설트가 있는가. 기존 교회 마들을 발견하고 그들부터 배워야 된다. 두 번째로 다른 세대와 1세, 2세, 미국에 있는 1세, 2세, 또 미국에 있는 2세와 한국에 있는 교회 어디 연결해서 미국에는 한국에는 파이낸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세 우리 선교사를 나가는데 여기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선교사들 서포트하면서 관계가 되면서 서로 미션을 해줄 수 있게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 잘 되지는 않지만 테스트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같이 해서 선교할 수 있나? 1세와 2세가 모여서 선교할 수 있나? 다른 세대와 다른 민족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코리안 처치도 지금 한국에서도 다민족이 많은데 그런 교회를 세워주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도울 수 있나? 또 저희 교회도 그렇고 백인들이 또 다민족 교회 가서 또 도울 수가 있는가? 약한 다민족 교회 가서 백인들이 도울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적으로 아웃사이더 박스 크리에이티브하게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